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재현입니다. 저희가 벤처를 부탁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벤처기업 컨설팅 사례들을 영상으로 쭉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뭐 컨설팅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앞에 6번에 걸쳐서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 소기업이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서 조금 작다는 이유로 아주 외면되기 딱 좋은 우리 소기업들이 벤처기업이 됨으로써 억 단위의 운전자금을 정책자금으로 확보해서 사세를 펼쳤던 사례들, 그리고 5인 이하 영세한 소기업이 벤처기업이 됨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고용지원금의 사례들, 그다음에 뭐 창업 관련해서 가민업 조건력 내에서는 어떻게, 또 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록세,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들 어떻게 벤처기업이 됨으로써 벤처기업이 창업 감면의 일환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과밀학 조건력 내, 외,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부담금 요 관련된 사례들을 쭉 우리가 5시간 동안에 열거를 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기업이 아니라 벤처 기업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조금 아끼기 위해서 5만 공제 가면 다 챙기고 영수증 챙기고 기부금 챙기고 막 이렇게 해서 받는 게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많아야 200만 원인데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3년 이상 신주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나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 지분 인수를 통해서 3년 이상 투자하게 되면 3천만 원 미만은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에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절세에 아주 유용한 팁으로 현장에서는 오랜 시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무슨 VC 혹은 펀딩 혹은 투자 조합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왜냐면 어떤 그렇게 임의로 어떤 유기체를 만들거나 조합을 형성하게 되면 또 그거 나름의 수수료와 비용과 절차들이 들어가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벤처기업 투자로 인한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굳이 이런 조합이나 펀딩이나 VC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고 기업에서 투자 확인서만 소재지 관할 중기청에서 발급받아서 전달하면 투자한 해와 그 다음 해 중에 내가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사업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근로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저희가 지난 사례에서 봤지만 적게는 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큰 벤처기업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 투자가 어쨌든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이 융자 중심의 지원 사업에서 이제 투자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편한 내용이어서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성장의 모티브가 좀 생기고도 있어서요. 오늘 7번째 시간에서는 벤처기업 투자로 인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한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업의 이야기들을 오늘 사례로 좀 남기려고 합니다. 네. 실제 사례는요,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이렇게 놓고 보면, 개업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원장 개업이들과 의료기기 업체들,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납품하거나 수입하거나 아니면 치과 기공물들을 취급한 기공소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거래처가 개업이들로 딱 정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연말이 되면 개업이들이 이제 내년 계산서를 좀 미리 끊어달라고 해서 개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무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래처들, 의료기기 업체들이나 기공소들을 대상으로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고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분들이나
특히 치과 기공소 같은 경우는 납품처, 매출처가 거의 99% 병원이어서 병원이 갑, 이들이 을, 이 경우들이 많아서 수급 문제부터 이런 연말 계산서 밀어내기나 이런 어, 나름 산업의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건강하게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개업이들과 그들의 담당 세무사들을 모아놓고 제도를 설명해서 뭐 의료기기 제조 혹은 의료기기 유통, 의료기기 수입 이런 업체들 중에 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개인 사업으로 했는데 이 벤처기업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신설하거나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벤처 투자라는 개념이 성립하려고 하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투자하는 방식을 신주인수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인 상태에서는 이것들을 발행할 수가 없죠. 개인 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벤처 투자라는 것이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벤처 기업이 돼야 될 대상은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나 의료용품 또 수입업체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법인을 세우거나 이미 법인인 기업들이 벤처를 받아서 물론 이제 치과 기공소들도 있습니다. 기공소들도 다양한 형태로 법인 사업자의 형태를 취한 다음에 이분들이 벤처기업 심사를 받아서 벤처기업이 되고 개업이들이나 고소득 관련 산업에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 혹은 해당 기업의 기공소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법인의 대표님들까지도 임직원들까지도 다 우리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소득공제를 그러니까 연말에 뭐 계산서 밀어내기나 이런 좀 불편한 거래가 아니라 정식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매칭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회를 열어서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라고 설명회를 한번 열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좀 자유스럽게 또 거래처와 원장님들 간에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투자도 유치되고 투자만 유치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한 원장님들 입장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 돼야 나중에 원금회수에 대한 기여나 혹시라도 이제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유리함 등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래처가 늘어요. 그리고 또 이 업체들도 내가 벤처기업이니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거래처들을 유치한다거나 기존 원장님들, 개업이들이 더 많은 발주를 주는 방식으로 매출도 늘고 투자금도 유치해서 거래하는 개업이들은 이제 과세 부담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벤처 투자를 통해서 경감시키고 우리 벤처 기업들은 매출 증대, 새로운 이 유인을 삼아서 매출도 증대시키고 투자를 유치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마련하는 분들이 저희가 실제로 사례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업이들과 그들을 담당하는 세무사 왜냐하면 투자의 한도가 종합소득금액이 50%인데 이게 원장님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이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원장님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저희가 드리는 것들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점들을 또 검수하기 위해서라도 담당 세무사들과 개업이들 그리고 법인의 대표들이 함께 이 제도를 안내받고 이렇게 신주로 인수할지 전환사채로 인수할지 뭐 투자 금액이나 기관 이자는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등기는 언제 할지 이런 것까지 쭉 실효성 있게 좀 상담을 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환사채는 등기 사항이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5억짜리 전환사채를 1억짜리 5개로 발행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환사채도 등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 이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주도해서 했는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주도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환사채도 등기 사항이어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등기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7번째 시간까지 해서
벤처기업들이 누릴 수 있고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원 사업과 혜택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남은 3시간 동안 저희가 연구소 벤처에 관련해서 묶어서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벤처처로 활용했던 사례 3가지들을 또 앞으로 펼쳐나가 볼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구소를 통해서 소기업이 작은 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해서 어떻게 자금들을 컨설팅해 나가는지 보면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용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